우주항공과 바이오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미래 산업인 우주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벨트와 우주항공이 고루 발전되고 있는 경남이 우주바이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삼천포 죽방령. 정부로부터 향후 3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사천시는 죽방령 어업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의 한 주민번영회가 수탁받은 지자체 공유시설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숙박시설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해군은 번영회의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함양 산양삼으로 만든 가공제품들이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30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해외 수요에 맞춰 가공부터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윤석열 퇴진 진주 비상행동이 발족하는 등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과 바이오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미래 산업인 우주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특히 그린 바이오 산업 벨트와 우주항공이 고루 발전되고 있는 경남이 우주바이오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제 발표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든 우주항공 산업, 무인 우주 시대를 넘어 유인 우주 시대로 향하는 전환점에서 의학과 생명과학 등의 분야를 우주에 접목한 우주바이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과 생명과학 분야를 2대 특성화 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경상국립대에서 관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바이오만 갖고도 살 수가 없고요. 우주항공 하나만 갖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노신소재만 갖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분야들이 고루 잘 자라가야 되고 그것이 융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주와 바이오를 우리 학교가 잘하는 그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본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경상대가 가질 수 있는 강점, 우주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살려서 우주 바이오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 미래에 학교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미래 우주 생물학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무중력과 기압 변화, 방사선 등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과학과 병리학, 식물학 등 다양한 내용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진주, 산청, 함양 등의 그린 바이오 벨트와 함께 진주 사천 중심의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과제들이 나올 거예요. 우주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주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하지만 이제 복지부에서 나오고 산자부에서 나오고 농식품부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든지 이제는 환경부에서도 저는 우주 바이오 관련된 과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천을 해서 김해까지 벨트로 해서 우주 농식품 산업 육성 지구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핵심 사업으로 앞에 1순위 산업이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주바이오 연구의 현황과 미래 전략, 국가주도 연구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제1회 GNU 우주바이오 심포지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세대 첨단 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거점 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상국립대를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위성체와 발사체 제조 시장과 민간 위성 개발 사업 수요 확대에 대응합니다. 도는 2025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차세대 첨단 위성 개발에 필요한 우주 소자와 부품 단위의 국내외 실증을 지원하고 우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스탠다드 선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항공기에 대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PBL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한 최초 양산 물량을 대상으로 1,243억 원 규모의 PBL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PBL 계약은 전력화된 무기체계의 후속 군수 지원을 업체가 전담하고 이후 성과 지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는 체계입니다. 얼마 전 삼천포 죽방염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로부터 향후 3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사천시는 죽방염 어업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빠른 물살이 흐르는 삼천포 해협에 설치된 죽방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6호로 지정됐습니다. 실안과 마도, 늑도, 신수도까지 삼천포 일대의 광범위하게 설치된 죽방염은 모두 21개. 물고기를 가두는 형태에 따라 사각형과 원형 발목으로 나뉩니다. 죽방염의 역사는 500년 이상으로 주 어종은 멸치입니다. 삼천포는 죽방멸치의 최대 생산지지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어획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사천시는 죽방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2025년부터 3년간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구를 보수하는 한편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산 보존을 위한 활동도 지원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는 죽방염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선 남해군과 함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죽방업은 우리 시와 남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1개소, 남해군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남해군하고 우리 시가 좀 힘을 합해서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은 세계에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 명소로. 남해군은 10년 전부터 세계 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2년을 시작으로 몇 차례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금은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남해군 미조면에 위치한 설리해수욕장. 잔잔한 파도와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로 해마다 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 대표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곳에 위치한 군 공유시설에 주민번영회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불법으로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조대에 가득 널려있는 옷가지와 수건들. 다른 건조대 맞은편에 위치한 취사 공간 한켠엔 반찬통과 냄비 등 주방용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보입니다. 남해군 미조면 설리해수욕장 관리사무소 2층 모습입니다. 해당 건물은 남해군의 공유시설로 해수욕장 운영기간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공간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번영회가 이곳을 방문객들에게 무단 숙박 공간으로 제공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공유시설을 활용해 장기 임대차 계약까지 맺으며 고정적으로 부당 수익을 얻어온 곳. 임대차 계약 맺은 거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번영회는 매달 45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남해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번영회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은 파악된 것만 2,100만 원 가량입니다. 번영회 측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경비 등 공공목적의 일을 충당했다는 입장. 하지만 용처와는 관계없이 명백한 불법 수익입니다. 행정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어떤 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개인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 기속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는 신약 보일러고 위에 그 가스레인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인덕션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 남해군은 관련 법령에 의거 지난달 28일 번영회 측에 50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명한 상태.
또 이달 말까지 시설의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상 공유시설 무단 사용 수익 환수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 우리 군은 변상금 부과와 함께 무단 수익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법적 검토 중이고 12월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시설 관리 수탁기관인 번영회와의 계약 기간이 2년 넘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위주탁 계약서 상에서의 좀 의무사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주탁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뭐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부당수익 환수 근거 법령이 없어 수익금 환수가 어려운 데다 무단 점용 수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해당 사안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함양 산양삼으로 만든 가공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30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높아지고 있는 산양삼 제품의 해외 수요에 발맞춰 가공부터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 지역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산양삼.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추출액과 젤리형 스틱, 비타민, 화장품 등 가공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중인데 관련 수출액 규모는 지난 2017년 8만 9천 달러에서 올해 210만 달러로 7년 새 2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에 애틀랜타에서도 교민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고 거기에도 수출 성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양삼 가공 제품의 높아진 해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 지원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임산물 수출 특화 시설이 9일 준공됐습니다. 대규모 가공 설비가 마련돼 있어 하루 제품 생산량이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까지로 대폭 늘 전망. 또 기존엔 용기 안에 이물질을 제거한 뒤 원액을 담는 충진 이후 내포장을 하려면 별도의 이동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시설에선 가공부터 포장, 유통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물만 추출해가지고 타 지역에다가 충진을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신축 공장을 지음으로써 저희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원하는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산양삼 가공 제품. 수출 특화 시설 구축이 해외 시장 수요 대응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함양군이 9일 지곡면 일원에서 밀 산업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우리밀 재분시설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군은 이번 시설 구축을 계기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 이모작 재배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밀 연구회를 조직해 재배 과정 컨설팅을 지원 중입니다. 군은 재분 공장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에 경남에서 남해군과 산청군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그린아일랜드 남해란 주제로 농촌 휴양 체험마을 8곳과 지역 대표 축제,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다음 해에 운영합니다. 또 산청군은 대한민국 힐링여행 산청 한방해를 주제로 농촌 휴양마을 15곳과 한방 약초축제, 황매산 철쭉제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타산업 종사자와 협력하여 창의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윤 대통령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윤석열 퇴진 진주 비상행동이 발족하는 등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영상 리포트 나경보 기자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정말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대한 항쟁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 불평등이 해소된 안정적인 민생, 다시는 전쟁 위험이 없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전국 혼란 등으로 인한 국가 내수 침체 장기화 극복을 위해 민생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민생 조기 안정을 위해 올해 예비비 잔액과 내년도 예비비의 적극 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상반기 중 내년도 예산 65% 이상 조기 집행, 내년 1분기 추경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증액한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방 재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기 투자, 조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 주재로 9일 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긴급회의는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민생 불안 해소 등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은 부단체장 중심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지원 대책이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가격 동향 점검 등을 통한 물가 안정과 24시간 재난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진주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고 9일 아침에는 달리던 시내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소화기를 내려놓고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거는 남성. 3분여 만에 소방차가 도착하고 불이 난 버스를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다 보니까 소방차가 있어가지고 어디 불이 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도로변에 큰 이렇게 유리 조각 파편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어내리는 장면을 보기는 했거든요. 9일 아침 7시 30분쯤 진주시 개동을 지나던 한 시내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앞바퀴 연기를 발견한 버스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승객 3명과 함께 하차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가 불에 타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사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을 수 없었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전봇대에는 이처럼 그을음이 남아 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브레이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찾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검 강화와 차량 교체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닝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 돼가지고 거기 라이닝에서 조금 열이 나가지고 그 발견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화재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비상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원인을 찾고 있는데 지난 7일 저녁 6시 20분쯤
진주시 상대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도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룸 등이 소실되며 소방추산 약 6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는 차량 화재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교육청이 9일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 재의결 무효 확인을 위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재의결 투표 과정 절차상 위법성과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이번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를 폐지한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했다며 제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해당 폐지 조례안을 확정했고 6일 본 예산에서 관련 예산 69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규섭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규섭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 대여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차를 제공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63만 5천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1심 재판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1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제9회 진주 크리스마스 트리 참빈 문화축제가 이달 말까지 개최됩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지난 8일 철도문화공원에서 개최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축제 기간 중 주말에는 문화 공연과 함께 솜사탕, 붕어빵, 무료 나눔 이벤트가 펼쳐지며 특히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연합 예배와 축하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천시 가족센터가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형식의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센터는 우선 지역 전문가와 가족센터 종사자 등 20명을 흑수저로, 지역민 80여 명을 백수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흑수저가 발표한 신규 시범 사업에 대해 백수저가 선택, 보류, 탈락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4개의 사업 모두 백수저인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내년 추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사천 시민이 뽑은 2024 가족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등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점점 더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3도, 사천 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 세종, 광주는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세종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38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5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